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제 문제풀이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이전에 이론적인 부분 했던 거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히려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존 이론적인 부분을 더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손해사정 이론도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모두 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이 이론적인 근거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위험의 개념과 이제 분류 파트에서 문제 유형들이 이제 위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위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손인과 그리고 위태, 손해, 손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의 완벽한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지금 이 구성 요소라고 하는 손인, 위태, 손실, 손해 이런 부분들은 위험과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덧붙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손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손인이 뭐라 그랬죠? 자, 손인은 우리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손해의 원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해의 원인. 손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악천후, 어두운 계단, 그리고 흡연, 지진. 자, 이 중에 우리가 악천후나 어두운 계단이나 흡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죠.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위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태. 그래서 결국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재반 상황, 그리고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었는데, 악천후나 어두운 계단이나 흡연 이런 것들은 모두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위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원인이 결국은 지진이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도덕적 위태의 경감 또는 예방과 관련이 깊은 것은, 자, 도덕적 위태는 우리가 위태는 물리적 위태,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물리적 위태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덕적 위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보험 사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보험 사기.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를 우리가 경감하거나 예방과 관련된 깊은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도덕적 위태를 경감하거나 줄일 수 있는 관련이 있는데, 전부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부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가입한 보험 금액을 전액 다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전액 다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도덕적 위태를 더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대체 비용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부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더욱더 강조하고 오히려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경감하는 것과는 반대고요. 대체 비용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체해 주는 결과니까 만약에 내가 중고로 더 이상 이제 사용하기 싫은데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위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고, 또 중복보험이 있다. 중복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여러 개의 보험사를 통해서 받으니까 결국은 내 가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1, 2, 4번은 도덕적 위태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부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라도 내가 어느 정도를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를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다라고 해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전부보험이나 또 대체 비용 보험이나 중복보험뿐만 아니라 뭐 공제면책 조항이나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더 강화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 위태를 경감하거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 가입 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냐? 자, 얘는 우리가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다. 우리가 부주의잖아요, 부주의.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 뭐 무관심, 뭐 부주의나 뭐 무관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위태 중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데 도덕적 위태는 아까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보험 사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위태에 해당이 된다. 정신적 위태에 해당이 되고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를 구분하는 큰 차이는 고의성 여부예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 도덕적 위태는 고의성이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위태는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지문처럼 이런 부주의나 무관심, 방관, 태만 이런 것들이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태도를, 상태를 우리가 정신적 위태라고 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유의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점점 더 출제되고 있어요. 어느 하나 특정의 하나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도덕적 위태 아까 보험 사기를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험자의 활용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보험.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보험은 피보험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일정의 부담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위태를 우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을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 자기 본인 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는 건 그 본인 부담금이 부여가 됨으로써 도덕적 위태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얘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맞고요. 그리고 공제도 마찬가지로 소손의 면책이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위태를 줄이는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한다. 엄격한 위험의 인수. 자, 인수 여부를 엄격하게 언더라이팅이죠. 언더라이팅을 강화한다면 강화하다 보면 우리가 위험한 그리고 또 불량 계약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재보험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덕적 위태하고는. 얘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포인트가 도덕적 위태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험 사기처럼 이 보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려는 심리 상태를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덕적 위태의 유형으로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험금 사위 목적의 방화, 그리고 살인, 자해, 교통사고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고에 따른 손해를 과장하거나 청구 서류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들,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방지 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의 확대, 자, 이런 것들이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뭐 대기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고의 사고를 면책하는 제도를 둔다든지 또 특약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재보험은 따로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상법 제653조의 내용이에요. 653조.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다 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한 어떤 상태나 그리고 그 위험을 심도나 빈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상태를 말하니까 이건 위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 653조에서 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서 이 증가는 위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손해는 손해의 원인인 거고, 손실은 이 위태와 손인이 만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손실이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의 특징이 불확실성이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태란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 즉 손해 발생 가능성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재환 상황을 말하고 있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이 위태와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적정한 것은, 자, 물리적 위태예요. 자, 물리적 위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한 상태, 아까
주유소 옆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도로가 결빙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안개 속에서 어두운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리적 위태에 해당하는데 이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물리적 위태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어떤 위험이 변경이 되거나 뭐 증가가 됐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위험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소손해 면책 제도는 자, 물리적 위태를 통제한다기보다는 도덕적 위태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기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하고 고의사고 면책도 도덕적 위태를 통제 수단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물이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자연적 요건이나 육체적 성질, 사정에 의한 위태를 우리가 물리적 위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실제적인 위태다라고 또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지 의무 이외에도 고지 의무나 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위험 유지 의무 등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류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자, 도덕적 위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실손보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도한 우리가 이익을 보게끔 하는 게 우리가 도덕적 위태,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손보상 제도니까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겠다는 게 실손보상 제도잖아요. 그래서 실손보상 제도를 운용하면 결국은 도덕적 위태가 우리가 더 증가될 수가 없죠.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이 되는 건 맞고요. 보험계약자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보험계약자의 해지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입장이 아니다. 보험계약자한테 오히려 더 얼마든지 보험금을 그러니까 도덕적인 위태에 따른 보험금의 편취를 하고 해지를 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험 인수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언더라이팅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니까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손해사정 시의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언더라이팅 강화와 마찬가지로 얘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기 중 도덕적 위태를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을 모두 고르시오. 자, 도덕적 위태, 보험 사기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사기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지급된 보험료, 보험 단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가를 위해서 지급된 보험료의 합계가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 합계와 동일하다라는 원칙이 수지상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덕적 위태랑은 뭐 관계가 없고요. 피보험이익의 원칙은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면 보험 목적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경제적 이익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익에 관련된 거,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보험 가액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피보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겠다.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도덕적 위태를 경감하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위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위의 원칙은 일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이후에 제3자에게 우리가 권리를 대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대위 원칙이에요. 도덕적 위태를 통해서 보험금이 더 지급됐다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도덕적 위태로 편취를 취한 보험 사기로 취한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대위의 원칙이죠. 그래서 도덕적 위태를 경감할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다. 위험보편의 원칙은 도덕적 위태를 경감 또는 뭐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험보편의 원칙은 선행되는 원인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펼쳐져 있을 때 선행하는 원인이 어떤 위험이냐에 따라서 면책이냐 부책이냐 이걸 결정하는 우리가 보험 이론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우리가 뭐 도덕적 위태를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답은 BC가 됐어요. BC.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도덕적 위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도덕적 위태 방지를 완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방지 또는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리가 위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도덕적 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도덕적 위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도덕적 위태를 방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한다 라는 부분 잘 정리하시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위 내용들을 잘 정리하셨다면 다음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죠. 도덕적 위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덕적 위태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보험 사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보험 사기. 그리고 요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부정직에 해당하죠. 자, 무관심이나 부주의는 도덕적 위태가 아니라, 자, B씨는, 자, 이 B씨는 얘는 정신적인 위태에 해당하죠. 자, 정신적 위태에 해당한다. 그러면 AD가 도덕적 위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신적 위태와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 둘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으면 도덕적 위태, 없으면 정신적 위태. 그래서 이 무관심이나 부주의는 나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는 고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를 또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보험에서 이 도덕적 위태나 정신적 위태를 보상하냐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위태는 우리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반면에 정신적 위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무관심이나 부주의, 우리가 과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가. 자, 이것까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그래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다음 중 위태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위태.
자, 위태가 뭐라 그랬죠? 위험한 상태. 그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태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도덕적 위태나 정신적 위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 위태에 해당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통사고는 하나의 손해의 원인이 되겠죠. 손해의 원인.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파손됐다는 건 얘는 손해에 해당하죠. 손해. 그래서 내가 수리비를 지급했다라는 건 결국은 얘는 손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은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그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물리적 위태를 말한다. 그래서 위태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1번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이게 위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유형으로 위험의 분류 그리고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 뭐 부보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보 위험,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한 위험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위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류들로 나눠봤었는데 그 중에 자, 순수 위험. 자, 순수 위험은 이익은 없이 손해만 있는 위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주로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 위험과 동적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 정적 위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변동이나 뭐 이런 추이가 없는 위험을 우리가 정적 위험이라고 해서 정적 위험이 또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특정 위험과 비특정 위험이 있는데 특정 위험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처럼 특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가 특정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수 위험, 정적 위험, 특정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한 위험이다 라는 거고요. 동적 위험이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근본 위험은 우리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는 있지만 얘는 워낙 이제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으로 담보할 때는 어떤 특정한 약정이 있거나 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할 때 근본 위험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순수 위험이나 객관적 위험, 그 근본 위험인데 근본 위험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또 해당이 없고요. 순수 위험, 주관적 위험이 또 해당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 위험들은 답 1번이고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원천이에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 구분한다. 그리고 따라서 손해의 결과도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가에 따라서 분류한다 예요. 첫 번째,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원천이라고 했잖아요. 원천. 그쵸?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원적인 위험을 뜻하고, 이 영어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제 근본이잖아요. 근원.
이 근본 위험을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은 특정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위험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위험을 말하고, 근원적 위험 또는 근본적인 위험은 사회 전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위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원적인 위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대상 위험의 요건에 손실 발생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하고 손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후적으로 우리가 손실 측정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보험료 산출에 용이하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에 용이하다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보험 대상 위험의 요건 중에 하나죠. 이래야 우리가 손실 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성,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면 동질의 위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대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손실 예측 및 보험료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벗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넷 중에는 그래도 가장 이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성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완전히 우리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